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보수가 국방을 포기한다면은,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면은, 그거는 헛겁니다. 헛개비입니다. 그건 헛개비. 뭐가 증거냐 하면, 북한이 핵무장 했는데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국 보수 세력이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안보를 포기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제 좌우 대결이 지금 보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30%예요.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35%입니다.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사실은 좌파인데 한 27% 정도 돼요. 한때는 보수만 단결하면은 뭐 대통령 당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든지 대통령 선거든지 당선시키려면은 보수, 중도, 그리고 젊은 층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3월 9일에 0.74%포인트, 24만 표 차이로 됐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잘못하면 떨어질 뻔했어요. 특히 그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 벌리던 사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던데, 내년 총선에 가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하면은 그거 딱 민주당 도와주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틀에 한 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투표 하루. 그럼 3일 동안 자기 편한 날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이틀 빼고 본투표만 하자 그러는데, 그날 본투표 하는 날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하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어젠가 문화일보 광고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 한다고 신문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읽어보니까 보수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보수가 이런 짓 하고 있으면은 민주당 도와주는 건데, 음모론에 휩쓸려가지고 누가 누구를 지금 돕는지도 모르고,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그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민주당을 검찰에 고발하든지 민주당사 앞에서 막 애워사든지 해야 되는데, 같은 보수끼리 국민의힘 윤석열 규탄대회하고 앉아있는 이런 보수는 바로 안보를 포기하니까 이런 관념의 유희에 빠져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누구를 지금 돕는지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좌파도 음모론 퍼뜨리는 거 아니냐? 뭐 좌파나 우파나 똑같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릅니다. 좌파가 거짓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좌파의 행동은 권력을 잡기 위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딱 목표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속여가지고 정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잡은 정권은 안 놓치겠다는 겁니다. 좌파는 모든 게 권력입니다. 권력. 근데 우파는 그런 계산도 없이 하니까 선거에서 지는 방향으로 계속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 프락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은 프락치가 아니라 애국자라고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하니까 이게 더 골치 아픈 거죠. 이 예를 제가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딱 책임지고
정면 승부하는 사람하고 안보 문제는 그건 저 미국한테 맡겨버리면 된다 하고 사소한데 신경 쓰면서 뭐 논평이나 하고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좌파는 목표가 뚜렷한데 우파는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뭐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신 보수 운동 왜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게 아마 제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 실감이 납니까? 가정을 지키면서 한다. 내 생명을 지키면서 한다. 이렇게 해야 그게 실감이 있는 것이 자유가 뭐 밥 먹여 줍니까? 저쪽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자유 가지고는 한국의 보수랑 우파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명, 내 가족, 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 자, 그게 맞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미국이 다 해주는데,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국방을 포기한 한국의 보수의 앞으로 장래는 굉장히 암담합니다. 여기까지 버텨온 거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 또 고생했고 6.25도 경험하고 월남전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 버텼는데 그 세대가 다 퇴장하니까 이제는 좌파 우파의 싸움에서 이렇게 되고 또 대동단결도 하지 않고 제가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지금 보수가 열심히 분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0.74% 차이로 포인트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2030에서 나왔어요. 이준석이라는 아주 영악한 전략가가 나와가지고 2030은 원래 압도적으로 좌파 후보 찍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 표만 잡을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여가부 폐지 이래가지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2030의 남자 한 60%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을 겁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0.74%포인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준석 전 대표를 그냥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30대 이준석 대표를 올려가지고 우리를 속여먹고는 버려버렸네. 좋다. 이번 총선 때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한 분 아드님이나 무슨 꼭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년 총선에 2030이 어느 쪽으로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암담한 아주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 보수가 안보 문제를 포기함으로써 관념의 유희에 빠졌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까지 오늘 이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문제의식을 알고 자주국방이라는 기치를 걸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때 대한민국 국가 분위기, 그때 국민들, 그리고 군대의 정신무장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잘 사니까, 민주화를 하니까 이렇게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책을 요약한 제일 마지막 문단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강연을 일단 끝내겠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국민국가의 문명적 토대가 민주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남북한 좌익, 즉 계급투쟁 세력의 총공격에 직면한 지금 무슨 수로 진실, 정의, 자유를 지켜낼 것인가? 과연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자위 능력을 갖춘 것인가? 행보장한 북한 정권과 권력을 잡은 친북 세력의 협공 속에서 대한민국은 반공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인은 자유통일, 분단고착, 적화통일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박정희가 답을 내려주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너무 엄혹하고 국제정세는 유동적이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에 여러 번 목숨을 걸었다. 형은 우익 손에, 부인은 간첩 손에, 자신은 부하 손에 죽었고 딸은 신종 양반들 손에서 정치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박정희는 아마도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나처럼 목숨을 걸어라. 자유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자유의 방파제 역할은 그만하고 자유의 파도가 되어 평양을 쓸어버려라. 나의 답은 간단하다. 적이 목숨을 걸고 달려드니 너의 목숨을 걸어야 게임이 될 것 아닌가. 이상입니다.